네, 그러면은 민성이 보충해 볼 텐데 쌤이 주는 단어장, 카톡으로 준 단어장을 같이 펴놓고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쌤이 이거 할 때 여기 이렇게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필기를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럼 민성이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거 필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여기 있는 다음 페이지도 정지 버튼 누르고 이거 먼저 필기하고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이거는 투부정사를 배웠습니다. 투부정사인데 그 중에서도 명사 자리, 즉 주어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 우리가 명사절에서 했던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를 해볼 겁니다. 자, 똑같이 자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투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주어가 있을 때 그 주어가 길어질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동사를 찾기 힘드니까 왜냐면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니까 동사를 찾기 힘드니까 이 주어가 뒤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영어는 주어를 절대 비울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주어를 놓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하나만 더 약속을 합시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여기다가 it을 보면 투부정사나 또는 투부정사를 줄이기 전인 대절을 확인해 봅시다. 괜찮아요? 그래서 it이 있으면 투부정사나 ing 또는 that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요? 여기 투부정사나 ing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하나 더. 우린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준동사를 생각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리. 투부정사나 ing, 즉 대절의 축약이 주어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뒤로 빠질 수 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한다? it이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이 it으로 시작하면 뭐부터? 요 두 개부터 확인하고 해석을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165번 바로 가볼게. 자, 165번에서는 얘가 주어죠. 여기 있는 it이 주어입니다. 어? it을 보면 뭐부터 찾자고요? 그렇죠. 투부정사부터 찾아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서?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거 쌤이 바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after the first few tens of sounds. 수십 개의 소리를 들은 후에 어렵대. 뭐 하는 것이? 새로운 다른 소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대요. 그리고 또한 여기 투부정사가 있네요. 그럼 앞에 투부정사는 병렬이겠죠. 왜냐면 and가 있으니까. 그럼 얘 또한 진주어의 그 투부정사였구나. 그럼 뭐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석해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 For the next time. 다음번에 they are needed. 그들이 필요한.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나가봅시다. 자, 선생님 똑같이 표시해 보세요. 여기. 찾았죠? The next time 명사, 그 다음에 they 명사, are needed 동사잖아요. 그러면 명사 동사의 수식 구조인데 물어볼게. 여기 오른쪽엔 when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which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이거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 오케이. 자, when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럼 물어볼게. 이것 따져야 되는 거잖아.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자,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컵이 필요합니다. 나는 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한국말에서. 그죠? 근데 어떤 얘기도 하냐면 그냥 컵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해요. 즉 한국말은 컵이 주어일 때나 컵이 목적어일 때나 필요하다가 똑같아. 근데 영어는 이걸 구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컵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need를 쓰고요. 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컵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need. 컵이 필요하다. 즉 컵이 주어일 때는 are needed를 씁니다. 오케이?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얘는 그래서 이 자체로도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다 이해를 하셨으면 넘어가기 전에 너가 직접 그 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8번 가볼게. 자, 168번은 쌤이 단어 드린 대로 when it comes to랑 다른 단어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pay가 자동사로 이익이 되다, 이득이 되다거든요. 얘는 외웁시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관해서
이시 등장했으니까 뭐부터 찾아요? 아, to부터 찾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끊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it just pay 이익이 된대. 뭐 하는 것이? 약간 편집증 있는 것이. 됐죠? 약간 편집증 있는 것이.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모르잖아. 실제 각주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건 잡아야 돼.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너가 편집증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알아야지 그 의문을 드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하나의 소재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관해선 편집증이 있는 게 약간 이득이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해 볼게. 밑에 문장을 보시고 밑에 문장에서 아, 편집증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정지 버튼 누르고 이 지문에서 말하는 편집증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스타트. 찾았어요? 오케이.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편집증은 이거죠. 선생님 왜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첫 문장 인터넷에 관해 편집증이 있는 건 이익이 된대요. 합리적이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 관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에 관해서요. 괜찮아요? 이렇게 정보를 연결 지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 연결이라고 적을게요. 정보 연결. 오케이? 그 어떻게 연결 짓는 거냐면 첫 문장을 쓰여 있는 대로 읽었죠. 그럼 너가 당연히 당연히 생각해야지. 이 글은 편집증에 대한 글이겠구나. 그럼 다음 문장에 편집증에 대해 적혀 있겠지. 근데 똑같이 적혀 있진 않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it을 보면 to부터 찾읍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9번인데 169번도 정지 버튼 누르시고 밑에 보호 자리랑 함께 여기 필기된 거 좀 적고 오세요. 스타트. 적으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선생님이 it을 보면 to부터 찾자고 했잖아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it, ing 가주어 진주어도 가능하거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it이 미안합니다. 자, it이 가주어 여기 pointing out이 진주어예요. 이것까진 적어봅시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민석이 멍 때리는 습관이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다시 it을 보면 ing를 찾으시면 돼요. it을 보면 ing를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암기합시다. 가주어, 진주어, it, ing는 특정 표현이 있어요. 얘가 가장 대표적이거든. 이거 외웁시다.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즉 ing할 가치가 있다란 뜻이에요. ing할 가치가 있다. 여기만 해석하면 가치 있다, 지적하는 것은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to the ground, 땅으로. 왜? 그들이 죽어서.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외우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세 가지 표현도 다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외우시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도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해석을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보어 자리로 넘어갈게요. 자, 보어 자리라는 건 우리가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 비동사 뒤에 오는 것들을 보어 자리라고 하죠. 그쵸? 근데 여기다 투부정사만 적어놨는데 필기를 ing도 같이 해볼게요. 보어 자리 ing 그리고 보어 자리 pp까지도 괜찮죠? 자, 그럼 보어 자리 ing인데 보어 자리 ing에서는 해석이 두 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괜찮죠? 또 무슨 뜻이 있냐?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는 피아노 치는 중이야야,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이다야. 나는 피아노 치는 중이죠. 이건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밑에 PP 설명을 해볼게. 얘는 그럼 보어자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BPP지. 그럼 BPP면 수동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리오야, 여기 뭐뭐 하는 것도 있고 뭐뭐 할 것이단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랑 똑같아요. 나는 피아노 칠 거야, 나는 피아노 치는 거야. 근데 나는 피아노 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문장들 하나씩 보러 갈게요. 자, 171, 172, 173, 174 가볼게. 선생님이 준 거에는 171번만 아마 단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단어 여기서 지금 설명할 테니까 빠릿하게 적으세요.
자, 여기 있는 permanently는 영구적으로란 뜻입니다. 영구적으로. 그 다음 여기 있는 topography는 지형이란 뜻입니다. 적었죠. 그리고 하나 더, inventionist는 개입주의자란 뜻이에요. 개입주의자. 괜찮죠? 자, 그러면 웬만하면 171, 172, 173, 174를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배우고 있는데 얘네 다 형태가 어떻게 돼? 아, 소프트 패스 반응 주어, 비동사, 투 동사. 그 다음 내려와서 개입주의자 반응 주어, 비동사, 투 동사. 그 다음 또 내려와서 개입주의자 반응 주어, 똑같은 구조. 그 다음 또 내려와서 진정한 가장 현대적인 스텝, 단계. 주어, 비동사, 투동사. 그래서 똑같아.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되는 구문이거든요. 그럼 이 네 개는 171부터 114는 민상이가 해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질문이냐? 171부터 114까지 네 문장 중에 뉘앙스가 다른 딱 한 문장이 있거든? 그걸 골라봐. 괜찮아요? 뉘앙스가 다른 한 문장. 정지 버튼 누르시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도 되니까 자, 해보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오케이.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끊깁니다. 171, 172를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자, 소프트 패스 반응인데 소프트 패스 반응이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는 길을 바꾼대. 떨어진 나무 주변에서 길을 이렇게 바꾼대요. 나무가 있다면 길을 이렇게 바꾼대. 괜찮아? 근데 개입주의자는 그 나무를 제거한대. 개입주의자는 길을 뚫어버린대. 그리고 매우 높은 현대주의자는 매우 현대주의적인 단계는 뭐냐면 그냥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린대. 즉 길을 뚫어 버린대요. 얘는 자연을 다 건드리는 건데 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느껴야 되나요? 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실제로 수능에서 연속된 네 문장을 가져온 거기 때문이에요. 즉 너가 여기서 흐름이 바뀌네를 눈치채야 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요것도 복습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해석 한번 다시 해보시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우리 17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번에서는 딱히 어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게. 자, 얘를 자칫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겠죠. 자,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이다가 맞아요? 틀리다고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아, we would explain처럼 해석한다고요. We would explain. 우리가 설명할 것이다 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가 느껴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느끼나요? 당연히 문장을 많이 해석해 봐야죠. 나도 몰라요. 나도 이게 그건지 아닌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해보시면 된다고요. 복습 열심히 하고. 알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병렬 구조 하나만 파악을 할 건데 5월 세모 쳤죠? 자, 5월 뒤에 how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도 how가 있거나 또는 의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의문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아, 그럼 얘는 전치사 오브 다음에 요렇게 오브의 목적어 하나, 요렇게 목적어 두 개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몇몇 경우에서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모릅니다. less를 어웨어니까 모릅니다. 뭐를 몰라요? 왜 우리가 특정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지를 몰라요. 또는 뭘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건지 몰라요. 왜 특정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지 설명할지를 몰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해석한 건 내가 이해한 거고요. 너가 내 해석을 듣고 이해한 건 그냥 구경한 거예요. 네 게 아니라고요. 네 걸로 만드시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해준 걸 너가 이해하는 건 너가 이해됐다는 착각이지 너가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점 꼭 유념해서 해석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해볼 건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선생님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자, 너 적고 넘어왔어야 돼요. 다시 너가 적고 넘어왔어야 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인데요. 이거 적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적어 있는 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적혀 있는 거를. 자, 목적어 자리 두 개는 뭐냐면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가 말 그대로 두 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는 타동사 뒤이고요. 두 번째 자리는 전치사 뒤입니다. 예시로 look at 같은 것들은 뒤에 목적어가 오잖아요. 뭐뭐를 보다니까. at 뒤에가 전치사 그 목적어 자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준동사가 오는 것들을 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전치사 뒤에는 준동사 ing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 ing는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ing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근데 특히 목적어 자리에서 뭐가 많이 오냐면 이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는 게 많이 와요. 즉 전치사 뒤에 ing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고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 의미상의 주어를 잠깐만 설명하면 뭐뭐가라고 해석돼서 이 투부정사와 ing 행동의 주체를 설명하는 거죠. 행동의 주체.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적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for 명사. 그럼 ing는요 명사를 쓰거나 소유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 있다고 나의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my going이라고 있잖아. 나의 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최악이라고요. 최악이라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내가 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예시를 176번에서 볼게. 자, 176번 바로 볼게. 자, 리스크는 뒤에 ing가 오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을 감수하다라고 되거든. 그럼 해석하면 상업화는 감수예요. 동질적이게 되거나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잃을 위험성을 감수해요. 네, 이렇게 밑에 똑같이 표시합시다. 컬처테인먼트라는 명사가 타동사와 ing 사이에 들어가면 의미상의 주어로서 뭐뭐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해석에 컬처테인먼트가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나 그러한 상업화가 위험이 있대요. 뭐 할 위험? 컬처테인먼트가 동질적이게 되고 컬처테인먼트가 원래 메시지를 잃을 위험이 있대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리스크가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사이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은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까먹겠죠. 그럼 뭐 하면 돼? 까먹을 때마다 복습하시라고요. 오케이? 아니면 주기적으로 복습하던가. 괜찮아요? 오케이. 아무튼 너는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너가 이해한 대로 해석을 해보고 나의 해석과 똑같은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178번. 자, 178번에서는 여기 밑줄 having said it.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 얘도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럼 이건 왜 따로 설명을 했냐라고 하면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saying it. 그것을 말했던 것으로. 그죠? 그럼 having said it은 뭐냐? 오른쪽에 적읍시다. 자, having pp 또는 투부정사에서는 to have pp. 얘는 언제 쓰냐면요. 과거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과거 일. 그러니까 해석은 말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말했던 것.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게시합니다. 왜? 그들이 뭔가 말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요? 그들은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으로.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너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179번 가볼게. 자, 179번에서는 어디만 보시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세요. Barrier to telecommuting. 자,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예요. 왜냐면 뒤에 ing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오른쪽에 가봅시다.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등장하거나 명사 다음에 to ing 둘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거 구별하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너가 알아야 돼요.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얘는 형용사로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명사. 그럼 to ing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뭐 하는 데의 또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명사라고 해석돼요. 자, 여기 볼게. 텔레커뮤트는 쌤이 단어 준 대로 재택근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택근무하다. 자, 재택근무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야. 자, 재택근무하는 데 있어서 장벽. 해석 괜찮죠? 근데 만약 여기가 그냥 텔레커뮤트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택근무하는 베리어라고.
재택근무하는 장벽. 그러니까 장벽이 재택근무를 하는 거야. 너 이거 말이 되니? 안 되죠.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는 데의 장벽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구별하나요? 무조건 해석과 의미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도 해석해서 푸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장했을 때 오답률 1위였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해석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 자, 180번과 181번은 똑같습니다. 위에 적어볼게. 뭘 적으시냐면 타동사 또는 전치사 뒤에 의미상의 주어가 오고 ing가 오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명사가 모해진다는 걸 알아요. 길어진다는 걸 알죠. 괜찮죠? 그럼 너가 뭘 알아야 되냐면 180번 바로 설명할게. lead to 다음에 ing가 오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181번 result in 다음에 ing가 올 수 있지 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구문을. 아시겠죠? 그 사이에 명사가 오면 우린 뭐라고 인식한다고요? 의미상의 주어요. 그 사이에 명사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의미상의 주어요. 근데 그 의미상의 주어는 길어질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또한 이어집니다. 더 작은 비상업적 독립적 사건들이 개최되는 것으로요. 근데 그건 뭐냐면 기능하는 거죠. 나누는 관객들을. 관객들을 나누는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181번 과도한 전문화는요. 야기해요.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domain. 그 영역 밖에서부터의 정보가 과소평가되거나 이용 불가능하게 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내 해석을 들은 건 내가 구경한 거고 내가 이해시켜 준 거니까 너가 이해한 게 아니에요. 너의 해석을 맞춰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82번으로 넘어갈게. 자, 182번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서 투부정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182번에 뭐라고 적으시면 수거라고 적읍시다. 수거. 수거는 그 뜻이 정해져 있는 단위를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이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자, 너가 만약에 수거를 모르고 하면 얘는 의미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비민투 여기다 적을게. 뭐뭐 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그거 말고도 민서이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세 가지가 있거든. 그 세 가지가 manage to, bother to, happen to가 있어. 그래서 정지 버튼 누르고 이거 먼저 적고 갈게요. 적었어요? 그럼 각각 뜻을 설명해 줄 테니까 외우세요. 자, manage to 동사인데 이걸 너가 평소에 모르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는 것을 관리하다라고 해석한다고.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뭐뭘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내다. manage to win, 가까스로 이겨내다. 그 다음 bother to 동사. 자, bother은 너가 귀찮게 하다니까 뭐뭐 하는 것을 귀찮게 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틀리는 거라고요. 얘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다. 외웁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183번으로 넘어갈게요. 183, 184, 185. 선생님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왜 묶어놨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도 개념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뺐다 그랬어요. 그럼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뺀 거야. 선생님 근데 목적어는 어차피 뒤로 뺄 게 없는데 왜 빼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특정 형태에서만 뺍니다. 그 형태가 뭐냐면 오른쪽에 나랑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요거 알죠? make A 형용사. A를 뭐뭐 하게 만들다. 자, 근데 만약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A를 만들다잖아. 누구 때문에? 이 형용사 때문에 A를 B로 만들다라는 조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해석할 때 형용사를 빠르게 캐치하면 이 덩어리와 그냥 A로 끝난 덩어리를 빨리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형용사를 빨리 찾는 게 핵심이야. 이럴 때 만약에 A가 길어진다면 뒤로 빼는 게 낫겠죠. 특히 어떨 때 얘가 준동사 구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동사 구 중에서도 투부정사면 뒤로 뺍니다.
뺀 자리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당연히 it이 있겠죠. 가주어, 진주어랑 똑같이. 자,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될 수 있냐면 적읍시다. make it 형용사. 그 다음 좀 띄워주세요. 투동사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나랑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make it을 보면 투동사부터 찾아요. 해석은 형용사 뒤에서 끊어서 합니다. make it 형용사 만들어요. 뭐뭐하게 만들어요. 뭐뭐하는 것을. 자, 똑같이 따라오세요. 오른쪽에. make it을 보면 투동사부터 찾아요. 그리고 형용사 뒤에 끊어서 해석합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이러한 마이크로 수준의 접근은 동시에 쉽게 만들어요. 이시 해석이 안 돼요. 쉽게 만들어요. 뭐 하는 것을? 숨기는 것을, 어느 흔적을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make it을 보면 to 동사부터 찾고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해석은 여기서 끊어서.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to 부정사를 생각하면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어요. 이 사이에 for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make it을 보면 to 동사부터 찾고 앞에 for 명사를 확인해요. 머릿속에 넣었어? 그럼 바로 가볼게. 184번. make it을 보면요. to 동사부터 찾고요. 앞에 for 명사를 확인해요. 똑같이 형용사 뒤에 끊어서 해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더 쉽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괜찮아요? 그래서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러한 가까움과 친밀함은 더 쉽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상상적인 스토리를 진짜라고 여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특정 형태에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특정 형태는 영어에서 크게 5개 정도거든. 수능 영어에서는. 그럼 지금 메이크를 하나 한 거잖아. 나머지 4개를 해볼게. 근데 다행인 건 그 4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뜻이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 4개의 단어만 외워주고 하나의 뜻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해볼게. 자, find it입니다. 또는 believe it입니다. 또는 consider it입니다. 또는 think it입니다. 또는 think of it입니다. 그 너는 think of를 보면 또는 consider it을 보면 believe it을 보면 똑같이 to 동사 찾고 해석할 거예요. 그럼 그때 얘네 뜻은 다 뭐냐면 예상하셨겠지만 다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입니다. 오케이? 이거 지금 필기 하는 거야. 멍 때리고 있지 마세요.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게. find it을 보면 뭐 하라고? to 동사부터 찾으라고요. 됐어?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끊어서 해석하면 이때 find는 찾다가 아니라 생각하다라고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심지어 오늘날 너는 놀랍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괜찮죠?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고 끊고 가자. 자, 만약에 여기가 없어. 너가 find it을 찾고 make it을 찾았는데 여기가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냥 그때는 it을 그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185번 같은 걸 해석하는데 리오가 find it을 보면 to 동사 찾으라고 했는데 to 동사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것은 놀랍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놀랍게 생각한다라고. 됐죠? 그리고 마지막 어휘 하나만 더. 그럼 make it을 봤어. 자, make it을 봤는데 이지얼도 없고 투동사도 없어. 그러니까 make it으로 끝났어. 이럴 경우도 있거든. 그땐 그것을 만들다가 아니에요. 이건 참고로 알아둡시다. 어떤 문장이 make it으로 끝나잖아. 그것은 해내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아시겠죠? 주기적으로 까먹을 것 같으면 주기적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다음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여기 똑같이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적고 시작할게. 적었나요? 오케이. 설명해볼게.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의문사절의 축약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예요. 나는 알아.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는지. 자,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라고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라고 표현해요. 내가 어떻게 갔는지를 알아라고 표현하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how to go there로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how to go there. 어렵지 않죠? 그냥 뭐뭐 할지를 알아. 그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which to choose를 어떤 것을 고를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의문사 기준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which는 얘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해석되는 의문사예요. 근데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떤 명사라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what처럼. what은 그냥 어떤 것 또는 무엇인데 what color 하면 어떤 색깔처럼 which path 하면 어떤 길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 의문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으로 민성이는 의문사 투부정사를 보잖아?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가 다 의문사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의문사 미안해요. 앞으로 투부정사 앞에가 있는 걸 다 의문사라고 생각하면 위에 것은 어떤 것을 고를지, 밑에 건 어떤 길을 고를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몇 번? 188번으로요. 여기. 투부정사 앞에 있는 게 다 의문사라고요. 그럼 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 어떤 길을 고를지라고 해석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혹시 다른 의문사, 투부정사 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자, 이건 뒤에서 할 거긴 한데 여기서 미리 하고 넘어갈게. 뭐냐면 자, 적으세요. 전치사, 의문사, 투부정사잖아? 그럼 얘는 이해하세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즉, 명사 수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미래를 얘가 수식한다는 겁니다. 이 뒤에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자, 여기 있는 위치가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문장처럼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미래예요. 그 미래에. 오케이? 해석 순서 잘 봐. 멍 때리지 말고. 그 미래에 기반을 두는 거죠. 너의 결정을. 다시 전치사 위치가 등장하면 전치사 플러스 위치, 형용사절 해석하듯이 전치사 플러스 위치 투부정사가 등장하면 여기서 끊으시고 이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그 명사를 넣어서 그 미래에 기반을 둔다. 너의 결정을 이라고 해석하시라고요. 두 문장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풀로 해석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것은 줍니다. 너에게 훨씬 더 좋은 미래의 지도를. 근데 그 미래에 기반을 둔다고요. 너의 결정을. 뭐에 대한? 어떤 길을 고를지에 대한. 괜찮아요? 멍 때리지 말고 집중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너가 듣고 그런 뜻이구나. 소용없어요. 혼자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시도를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 과정을 꼭 거치세요. 아무튼 의문사 투부정사 개념 여기까지 했으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럼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 자리 투부정사 분사입니다. 즉 형용사 자리 준동사인데 일단 여기도 똑같이 다 필기를 하고 오세요. 필기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형태는 형용사 자리니까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준동사 형태로 될 겁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준동사는 형용사 절의 축약이에요. 절의 축약. 그래서 예시로 적어놨어요. There is my cup that I will use. There's my cup that she will use. 컵이 있는데요. 내가 사용할 컵이 있고 이번엔 그녀가 사용할 컵이 있어요. 라고 됩니다. 근데 우린 준동사구를 하고 있고 준동사구는 절을 축약한 거니까 제발 기억합시다. 절을 축약한 거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o use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의미적으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돼. 얘를 to use로 줄여버리잖아? 그럼 여전히 누가 사용할 컵인 것 같아? 내가 사용할 컵이에요. 근데 문장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녀가 사용할 컵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될까? 생각해봐.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for he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너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 구조에 절대 영향을 안 끼친다. 문장 구조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건 너가 문장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명사는 없다고 생각하고 구조를 파악해봐도 된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my cup 뒤에 투부정사니까 형용사 자리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괜찮아요? 설명이 빨랐는데 멍 때리지 말고 제발 들으세요. 듣고 이해하고 너 스스로 한 번 더 되뇌이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는 수식 PP라고 적어 있잖아. 수식하는 PP 뒤에는 전치사구나 투부정사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문장에 적용합시다. 왜냐면 과거형 타동사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형 타동사는 뒤에 명사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ed면 뒤에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형용사 자리 준동사 설명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집중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형용사 절 봤던 것처럼 주어를 수식하는 준동사 구 볼 건데요. 주어를 수식하는 준동사 구. 그때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주어가 등장해. 얘를 수식할 준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동사 등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주어가 있어. 근데 준동사로 시작하네? 그럼 나는 동사부터 찾고 시작해요. 그때는 그럼 주어가 길어지겠죠? 그럼 일단 뼈대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문장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문장의 주어 any attempt 어떠한 시도라는 주어 다음에 투부정사로 시작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뭐부터 찾아? 동사부터 찾아요. 어떻게? is filled요. 그럼 일단 뼈대 중심으로 파악하고 내용을 추가하라고요. 뼈대 중심으로 문장을 파악해봤더니 어떻게? 어떤 시도가 어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구나. 어떤 시도가 어렵다는 거구나. 그 시도는 뭐예요? 어떤 음악적 행동이나 인식을 형상화하는 시도예요. 그건 어렵구나.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제발 너가 해보세요. 내가 널 이해시켜준 거지 너가 이해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91번. 자, 191번은 주어 자리인데 왜 넣어놨냐? 주어 자리래.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왜 넣어놨냐라고 하면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there be 주어잖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there is there라는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 뒤에 투부정사 수식하는 거 보자고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there is a good reason이라고 있는데 여기 good reason이 주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reason을 수식하는 걸 보자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191번에 그 단어 같이 줬죠. 그래서 쭉쭉쭉 있는데 없는 단어 하나만 할게요. 없는 단어 하나. 여기 being이라고 하나 적읍시다. being. 자, consider은 패턴을 기억합시다. consider A, B로서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수거가 되죠. 근데 being은 그러면 명사 자리예요. 지각력 있는 무슨 뜻이냐? 존재란 뜻입니다. 존재. 괜찮아요? 그래서 해석을 여기까지만 해보면 자, 비록 좋은 이유가 있지만 뭐 할? 걔를 지각력 있는 존재로 여길. 형용사는 명사를 뒤에 소식할 수 있죠. 근데 그 존재는 뭐냐라고 하면 선택을 하거나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뭐 하시냐면 우리가 배운 거를 다 적용하셔서 문장 구조 파악한 이후에 여기 도덕적 책임감은 구체적 컨셉이 아닌지 또는 보편적 컨셉이 아닌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시간은 너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가지세요. 그래서 정지 버튼 누르고 선택하고 들으세요. 오케이? 스타트. 되셨죠? 그럼 해석해서 바로 선택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가볼게. 좋은 이유가 있대요. 있지만 뭐 할? 걔를 지각력 있는 존재라고. 뭐 할 수 있는?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가정할 수 있다고. 그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생각을 한대 안 한대? 거의 안 한대요. 뭐라고? 그것이 사악하고 부도덕하다고. 뭐로? 아이를 공격한 것으로 걔가 사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없대요. 자, 물어볼게. 이거부터 찾읍시다. 얘 누구니? 정지 버튼 누르고 찾으세요. 찾았나요? 얘는요, 걔입니다. 걔. 걔가 아이를 공격했다는 것으로 사악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없대요. 걔가 아이를 공격하다고 사악하진 않대. 자, 그럼 물어볼게.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건 인간에게만 적용돼요? 아니면 모든 존재에게 적용돼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죠. 보편적 컨셉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사가 주어를 수식하는 건데 똑같죠? 적고만 가볼게.
주어 다음에 ing나 pp가 등장해서 수식을 할 텐데요. 그러면 길어질 테니까 동사부터 찾읍시다. 그때 우리는 뼈대 중심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에 살을 붙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잘 볼게. 자, in much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에 that이 등장했으니까 이 that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고 그럼 전치사구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럼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that절 덩어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장의 동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말고 너가 직접 이해해 보라고요. 아무튼 아시겠죠? 그럼 that 안에도 어떤 완전한 문장이 있을 텐데 그러면 people living 보자마자 아, 사람들은 다음에 ing가 등장했으니까 난 동사부터 찾을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너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준 단어장 기반으로. 오케이? 정지 버튼 누르고 스타트. 되셨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항구에 사는 사람들이 항구에 사는 사람들이 익숙해진 것 같은 방식으로 파도 소리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더 이상 그거 듣지 않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대부분은 뭐예요? 당연히 둔감하겠죠. 뭐에? 말에, 홍수에. 지금도 내가 영상으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너무 팩폭을 했나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둔감해질 수 있대요. 이것도 내가 이해시켜 준 거니까 꼭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7번. 자, 197번인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어를 수식하는 ing pp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수식하는 ing pp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아, 어떤 관심인데 다음에 pp가 등장했어요. 주어진이겠죠. 주어진. 그럼 뭐부터 찾는다? 동사부터 찾는다. 어떻게? 이렇게 has foregrounded 라고. 괜찮죠? 네. 자, 요거 해석을 해볼 건데 해석은 너가 할 거거든요. 너가 할 건데 어, 여기 textuality. 얘는 쌤이 준 단어를 보면 텍스트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텍스트성.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다음이라는 뜻이거든. 텍스트 다음. 이게 무슨 말인가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고등학생다워요? 고등학생답지 않죠. 예를 들면 5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누워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어요. 그 아이다워요? 아이답지 않죠. 자, 그럼 내가 어떤 글을 얘기해 볼게. 텍스트 다운지 한번 생각해 봐. 자, 어, 사과는 걸어 다닌다. 날씨가 착하다. 이 텍스트 답니? 아니죠. 그런 걸 말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니치 있어요. 수식이죠? 이런 거 잘 한번 따져서 정지 버튼 누르고 이번엔 여기다 너가 직접 해석을 써봐. 오케이? 스타트. 되셨죠? 자, 그럼 나의 해석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나의 해석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가볼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관심입니다. 어디에 주어진? 어떻게 아이들이 독서를 배울 수 있는지에 주어진 관심은 어, 부각했어요. 또는 전면에 내세웠어요. 뭐를? 텍스트 다음에 본질을요. 그리고 병렬. 뭐의 본질을? 다른 관련된 방식의 본질을 부각시켰어요. 그 방식은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텍스트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일단 쓰여있는 걸 쓰여있는 대로 해석하는 게 먼저예요. 너가 어떤 상상하지 않고 쓰여있는 걸 쓰여있는 대로. 오케이? 다시 그리고 천천히 해석해보는 거야. 아이들을 독서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관심은 부각시켰대요. 텍스트성에 대한 본질을요. 즉 강조했나 봐요. 또는 이런 게 문제다라고 부각시켰나 봐요. 또는 다른 관련된 방법에 대한 본질을 부각시켰대요. 근데 그 방법은 뭔데?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텍스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자, 텍스트의 의미를 만든대. 독자가 텍스트를 의미를 만든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만든대.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냥 독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내가 이해시켜준 거랑 너가 듣고 아하 하는 건 내가 이해시켜준 거지 너가 이해한 게 아닙니다.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주어가 아닌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구. 일단 이것도 위에 필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필기하세요.
필기하셨나요? 오케이. 자,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 무슨 말이냐? 주어가 아닌 명사를 수식하면 뭐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를 수식하겠죠. 그러면 걔를 수식하면 그 명사가 길어질 텐데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명사라는 건 큰 덩어리의 명사 한 개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너는요. 여기 people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수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잖아.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너는 어떻게 해석해? there are always people.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쌤이 단어장 줬듯이 on hand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괜찮아요? 뭐 할? 위젯 머신을 계속 돌게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어쨌든 이 글의 내용은 뭐라고요? 사람이 계속 있다. 괜찮아요? 이렇게 길어진 명사 덩어리를 길게 봅시다. 하나로 봅시다. 하나로. 길어진 명사 덩어리를 하나로. 또 해볼게. 200번. 이렇게. 자, 여기 시그널이라는 명사 다음에 to favor,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시장은 are not sending, 보내고 있지 않다. 올바른 신호를. 근데 이런 신호를 이렇게. 일단 이 문장의 내용은 시장은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 신호는 뭔데? 요런 거죠. 근데 이거 해석할 때 여기 over이 뭐 위에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자, 기억합시다. favor은 선호하다라는 동사예요. 선호하다라는 동사. 선호 또는 강조와 관련된 동사랑 같이 있는 전치사 over는 뭐뭐 보다라고 해석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호인데 생태계 서비스를 추출가치, 추출적인 사용보다 더 좋아하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식이 붙어있을 때는 큰 명사 덩어리를 하나로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201번 가볼게요. 자, 201번은 가주어, 진주어도 등장하고 여러 개도 등장해요. 그래서 쌤이 준 그 어휘장 보시고 이거는 민승아 씨가 선택을 해봅시다. 이것만 주의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컨디션을 수식한다는 거. 괜찮죠? 오케이? 한번 풀어봅시다. 스타트. 되셨음?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하이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형용사 자리 준동사 하고 있는데 의문사 투부정사 하는 거거든. 여기 밑줄. 아까 앞에서 바로 했어. 전치사 위치 투 동사는 무조건 형용사 절인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첫 번째, 이 위치가 가리킬 명사를 바로 앞에서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문장처럼 해석하십니다. 이거 적으세요. 멍 때리지 말고 적으세요. 두 문장처럼 해석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 잘 봐. 선생님 단어 다 줬죠? 처음부터 가본다. by design, 의도적으로 우리는 어떤 도전을 세웁니다. 도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니치,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각 개인들이 증명해야만 하는 도전이죠. 입증해야만 하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어떤 도전을 세워요. 모함으로써 시나리오, 이름, 지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하는. 근데 그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입증해야만 하는 챌린지를 셋업한대요. 괜찮아요? 오케이? 너가 이해가 안 갔으면 정지 버튼 누르고 다시 해봐. 그리고 선생님 저 진짜 최종적으로 의미가 이해 안 돼요. 그럼 뒤에 해석을 보고라도 이해하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나한테 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를 일단 구조를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이 이후에는 문장 수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문장 수업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글로 못 나간다니까? 그래서 제발 복습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마 없어요, 시간이. 또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넘어갈게요. 자, 분사 수식입니다. 분사 수식 똑같죠. ing가 ing와 pp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그때도 명사 덩어리를 하나를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식으로? 요렇게. 더 잘 견디는 메커니즘. 참고로 sit atop은 가장 최상위의 노인이라는 얘도 수식. 그래서 영어에서 수식하는 덩어리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형용사 두 개가 명사 하나를 수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해석을 하면 바जार 시장 경제는요, feature 특징으로 한대요. 무엇을? 분명하게 유연한 가격 세팅 메커니즘을요. 근데 그거는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거고 더 잘 지속하는 거죠. 뭐를? 공유된 문화의 유대를 더 잘 지속하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자르 시장 경제가 최상위에 놓여진 어떤 메커니즘이고 그 메커니즘은 공유된 문화의 유대를 잘 견디는 거래요. 지속하는 거래요. 괜찮죠? 어렵지 않으니까. 명사 뒤에 ing가 왔어, pp가 왔어. 근데 걔는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이 경우처럼. 어쨌든 나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런 눈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9번. 자, 209번인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 여기다 뭐라 적으시냐면, 패턴 어휘. 라고 적으세요. 자, 보통 패턴 어휘는 이런 식으로 적죠. 알고 있죠. 동사 다음에 A, B가 등장해요. 근데 이 A, B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왜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 할 때 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말하는 거 명사는 길어질 수 있어요. 얘가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린 앞에서 perceive A as B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ing 덩어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또 다른 이론은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나방은 인지한대요. 그 광원으로부터 오는 빛을 diffuse halo, 퍼진 후광이라고 인식한대요. 검은 스팟을 센터에 가진. 괜찮아요? 검은 어떤 점을 센터에다 갖고 있는 후광이라고 인식한대요. 그렇구나. 더 보다 중요한 건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이라고요.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 괜찮으심? 이것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죠. 너가 직접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난 분명 이해한 것 같은데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이해시켜준 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부사자리 투부정사 갈 건데 일단 민성이는 여기만 그 뭐죠? 다 필기하고 끝내세요. 이게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이거 끝내세요. 이거 끝내세요. 다음 요거 필기하세요. 이거 필기하세요. 필기한 다음 넘어오세요. 필기 되셨음? 오케이. 자, 오늘은 이 필기까지만입니다. 자, 이 필기까지만이에요.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부사자리 투부정사 분사를 볼 건데, 즉 준동사고를 볼 건데 이거부터 명확히 하고 갑시다. 부사 자리는 수식어 자리고요. 그래서 수식어 자리니까 수식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완전할 겁니다. 이 지식을 갖고 일단 투부정사 부사 자리 해석을 좀 들어볼게. 오케이? 자, 투부정사 부사 자리 해석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과 목적, 감정의 원인, 조건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거 알려주진 않겠죠. 근데 이것만 선생님 투부정사는 대절의 축약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와볼게요. 우리가 수호대 선생님이 결과만 알려줬지만 중학교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배워요. 그래서 I go there so that I meet you라는 문장을 나는 그곳에 가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나는 그곳에 가요. 그 결과 너를 만났어요.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쌤이 2라고 적어놨지만 세 번째죠. 결과, 목적 다음이니까. 감정의 원인인데 감정과 관련된 단어 뒤에 대절이 등장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기뻐요. 뭐 해서? 내가 그걸 들어서 라는 문장을 I'm glad to hear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은 나 그거 들어서 너무 기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음 3번 조건 볼게. 조건. 얘는 그냥 외웁시다. 문장 첫머리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요. 대절을 줄인 게 아니라 그냥 to consider it, 그것을 고려해본다면 너가 오라처럼. 선생님 근데 얘가 목적처럼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봐봐.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너가 오라 보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너가 오라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뭐뭐 한다면 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의 해석은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추가로 주의사항을 좀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를 꼭 항상 생각합시다. 어떤 식이냐면 여기 앞에 for her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겠죠. 여기에 예를 들면 for her이 있다라고 하면 그녀가 그걸 들어서 난 너무 기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거 기억해 봅시다. 부사자리 준동사구니까 그 준동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어때요?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 가장 첫머리에 이전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걸 배웠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문장 맨 앞에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걸 배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일단 문장이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동사부터 찾아요. 자, 만약에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있다면 얘는 부사 자리겠죠. 만약에 주어가 없다면 얘는 주어였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투부정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부터 찾고 그 동사 앞에 뭐 they나 뭐 피터나 이런 주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의사항 두 번째. 자, 그리고 주의사항 세 번째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부사자리 투부정사는 해석이 몇 개밖에 안 되냐면 두 개밖에 안 돼요. 목적이거나 조건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조건은 진짜 드물어요. 이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일단 목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주의사항 4번. 자, 아까 쌤이 투부정사 뜻을 부사자리 뜻을 가장 먼저 설명할 때 뭐 결과 자리랑 목적 자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각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죠?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only to 동사, in order to 동사, so as to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 해석이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only to 동사라 그러면 투부정사가 무조건 결과로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으로 와서 I go there only to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넌 어떻게 해석한다? 나는 그곳에 가요. 그 결과 너를 만났어요. 이렇게 됐죠. 다시 오른쪽으로. in order to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걔는 무조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일단 외우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 외워보세요. 아시겠죠? in order to 동사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는 둘 다로 쓰이니까 얘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의사항 4번까지 끝. only to, in order to, so as to.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동사구 다 이해하시고 개념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복습 무조건 하시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여기서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